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 수년되면서 양측 간 실무 협상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실무 협의에 시간은 벌었지만 회담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표에 대한 회담.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찌됐든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의제는 어떤 것들을 올릴 것이냐. 원래는 내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좀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생중계 방식을 두고 좀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적극적으로 카드를 꺼내는 듯 싶었는데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 대표가 만나는 부분에 공개할 부분이 있고 비공개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 관련된 과정을 공개를 하자고 나오니까 민주당이 너무 예민하게 받았어요. 그걸 생중계 운운하고 했는데 회담하고 토론회하고 다른데 어떻게 생중계가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여야 대표가 만나면 그 만났을 때 서로 대표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 늘리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게 생중계를 하란 말이냐 하고 치고 나오니까 이게 꼬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두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민생 현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는 것까지는 공개가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 그 이후에 말미에 두 분이 따로 만난다든가 혹은 뭐 배석자 없이 만난다든가 하는 거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탄력적으로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의견이 뭐가 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정치 행보가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둔 이미지 만들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민생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는 거,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에 대한 완화 입장 낸 거,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의 당직 개편을 하면서도 정책 통들을 전진배치시킨 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그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협치의 여지를 국민들께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코로나가 좀 호전이 되고 나면 네. 두 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지 않을까. 형식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되어서 받아들여질 거다 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중계가 정말 오롯이 다 만남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좀 일부이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카드를 낸 상황에서는 이 대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왜 이 논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무 조율을 바로 앞두고 박정화 비서실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담 전체를 생중계한다. 그리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부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야 대표가 만나서 지금 같은 이 꼬인 전국 상황에서 뭔가를 해법을 찾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슈를 정해놓고 토론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대화를 해서 뭐 합의점을 찾고 또 여야가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 대화는 비공개 과정에서 좀 주고받고 하는 내용까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중계라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를 리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제안을 먼저 던져놓고 마치 왜 이걸 받지 못하느냐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이제 걷어들이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이 제안이나 이 논란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뭐 생중계를 당연히 고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 부분을 전체 생중계가 아니라 그건 뭐 기존의 형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발언과 주요 의제에 관련된 입장 정도 발표하시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가 금투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 합의점 찾는 그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면 뭐 회담이 뭐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자꾸 다른 논란을 이렇게 만들면서 뭔가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이제 양 당이 뭐 지도부가 완벽히 구성이 됐기 때문에 뭔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놓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뭐 생중계가 아닌 한 형식이든
의제든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뭐 의제를 뭐를 올릴 거느냐를 두고도 얘기가 많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계속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한 대표가 수용을 할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출마하실 때 했고요. 그것도 그냥 야당이 하자 하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할 거고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뭐 지금 민주당이 내는 특검 법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셨으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던 안, 그러니까 위법성이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이 특검 법안을 내면 되니까요. 뭐 말씀한 대로 지키면 될 일이기 때문에 굳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어찌됐든 이건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이 교착 정국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이슈 아닙니까? 이 문제를 두고 여야 대표의 대화가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의제가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약속해 놓은 바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식이든 간에 여야가 의견을 좀 접근시켜서 성과를 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한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제3자 추천 법안 등 좀 들고 왔을 때 당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뭐 두 분이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면 뭐 여러 가지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의제 제안을 꼭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양당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태까지 행태를 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떤 의견을 내든 어떤 법안을 내든 개의치 않고 자기들이 갈 길을 간 정당입니다. 원래 이 특검 법안이 최초의 법안이 이 국회에 발의가 됐을 때 3자 추천으로 가 있었어요. 특검 추천이 대한변협 회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던 걸 갖다가 두 번째 법안, 세 번째 법안 갈수록 계속 법안을 독소 조항을 늘려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보고 법안 내봐, 내가 보고 생각해 볼게. 의견이 뭔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법안도 후퇴시켜서 독소 조항을 늘린 정당에게 지금 뭐 3자 추천 내용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법안을 냈을 때 정치적으로 활용만 당하고 대치기를 당하고 입법 독재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만났을 때 우선 두 분이 속내를 좀 나눠봐야 돼요. 신뢰 기반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내를 나눠보고 예를 들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진정성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사실 좀 확인이 돼야 이 법안이 냈을 때 건설적인 대화가 될지 혹은 새로운 제3단계 법안으로 의견 수렴이 모아질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빼놓고 그래 법안 내라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할게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현재 국회가 한 발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속내나 진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법안의 형태로 의견을 내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네. 일단 미뤄진 여야 대표 회담이 언제일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동안 참 물밑 협상이 발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취임한 지 한 달이 됐거든요. 어제 뭐 민생을 위해 정치 공방을 많이 참았다 등 좀 소회를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뭘 참았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참지 않았으면 이제부터는 뭘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좀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에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얘기하면서 괴담 정치 얘기하면서 민주당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면 한 달 동안 내외에서 존재감이 없다. 또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지지율이 답보 내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갖고도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에 어떤 당 내외의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이미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잘하는 거, 민주당 비판하고 말싸움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이 이슈로 회자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뭐 진단으로 해서 지연은 됐지만 여야가 지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신뢰로 회복하자고 하는 일정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안 참았고 괴담 정치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면 대화를 하자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런 인식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다고 하면 대표 회담이 성사된들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3자 추천도 받고 제보공작도 받고 아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받아서 일단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이제 의미를 두겠다는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특검법 문제만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계속 접근해 오면 의제에 올라와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겠죠. 이제 그런 일단의 지금 심리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대표 회담도 좀 걱정이 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붙인 얘기가 당내 장악력이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민주당처럼 한 명이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리더십이 뭔지 그 얘기를 하시고 본인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민주당 비판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과거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 이조 심판론 하던 한동훈 여기에서 한 치도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뭐 여야 대화는 차치하고 당내 장악력 내지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회도 밝혔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고요. 기억에 남는 부분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게 액면 그대로 보면 참았다는 얘기는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쟁이나 정치적 공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했다 이런 뜻으로 좀 좋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 대표가 민생의제라든가 민생 관련 법안에 주력하면서 메시지를 낸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건 좀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에 당내의 여러 인사들 만나면서 의견 수렴하고 또 정치 수업도 좀 한 거죠. 경험이 적었으니까 하고 그 과정에서 당내 제인사, 제세력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든가 당과 대통령실, 당과 정부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포지셔닝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레 세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좀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직접 밝히시진 않았지만 측근들이 하신 말씀은 뭐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실겠는데 지금의 여야 관계라든가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여러 정치 상황에 내 목소리 또 내 역할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뭐 당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 제시나 이런 부분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완전히 은퇴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거나 당내 원로 또 중진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당내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할 때 이제 좀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면 또 역할도 하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당내 뭐 세력 관계 세력화를 위한 어떤 계획, 움직임, 시동을 걸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도 있었고요. 오는 10월에는 이 대표의 또 재판 1심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명계들이 좀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를 그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선고 결과 1심은 10월이나 11월에 나오긴 할 텐데 그걸 예정해서 세력화한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때가 된 거죠. 총선 때 이제 공천을 못 받거나 당선되지 못한 분들이 뭐 한 두세 달 동안에 이제 향후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뭐 당내 역할도 필요하고 또 본인의 생각하는 정치를 민주당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세력화 내지 모임 또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활동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물론 그 이후 여러 그 당내적 상황에 의해서 다른 움직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뭐 10월의 어떤 변수 그리고 그 이후의 당내 세력화 이런 계획하에 지금 뭐 조직적인 움직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 내부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바깥에서 보셨을 때 민주당 내 비명계 결집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하고 위정교사죄 재판이 임박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이 지금 9월 20일로 잡혀 있고, 그다음 위정교사 그 9월 30일로 잡혀 있는데 아마 보름 정도 늦춰질 수 있겠죠. 그러면 10월 제가 볼 때 10월 말에서 11월 말이면 두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당내 걱정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외에도 대안적 지도자들이 그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분들이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붙는 건데, 상황으로 볼 때는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지금 대체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민주당이 대안적 리더십으로 거론이 되는 것이어서 사실은 그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지금 정치적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SNS 정치를 통한 메시지 내기라든가 언론 출연, 방송 강연 뭐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 정치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당 내에 커다란 무슨 판도나 세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네, 양당 모두 안팎으로 참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금 주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야가 좀 입장을 냈거든요. 상반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24일이 딱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걱정이 많았죠. 근데 지금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이제 1년 지나서 아무 문제 없다고 괴담이라고 정부 여당이 얘기하는 거 도대체 우리나라 여당이 맞습니까? 지금 7월 17일 날 후쿠시마현 어업협회요.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마세요라고 그 후쿠시마에서 지금 캠페인 벌이고 시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일본 어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얘기를 그렇게 무슨 근거로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물론 1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고 수산물 소비도 뭐 굉장히 괜찮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계속 걱정을 해서 그때 나왔던 얘기 때문에 뭐 그게 두려워서 안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삼중수소가 몸에 쌓이면 DNA 구조를 변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지금 오염수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류를 거쳐서 돌아오는 데는 5년이 걸리는 거고요. 그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관리되고 있고 실제 문제가 있는지 인체 추적 관리를 한다고 했던 질병청 그건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피폭이 위험성 정도의 어떤 방사능 오염이 있는지 요거 1년 동안 체크한 결과만 갖고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민주당이 작년에 1년 안에 뭐 피폭에 피해가 발생할 거고 우리 바다가 다 오염될 거고 그래서 수산물 시장은 완전히 붕괴될 거고 이렇게 주장했습니까? 이 위험성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해류가 돌아오는 5년 안에 이 주변 해역이나 이런 데에서 삼중수소가 쌓여서 뭐 그 생태 구조상에 인체에 누적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의 확인을 했느냐 안 했으면 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라 이 얘기 했던 거고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년 안에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처럼 얘기하는 지금 정부 여당의 지금 주장 자체가 괴담이라면 이런 게 괴담이죠. 국민들은 여전히 70% 중반대 이상이 정부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그 이상으로 높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봐야지 무슨 괴담 민주당에 대해서 괴담 비판할 때입니까? 저는 너무 한심하고 정부 여당의 이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아니 이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는요. 정부와 일본 간의 한일 간의 관계는 한일 간의 관계고
또 정치권이 이걸 부추기면서 괴담 정치를 했던 부분은 괴담 정치 부분에 관련된 것이지 그걸 섞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장기적으로 두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그대로 추진해서 더욱더 엄밀하게 따지면 되는 거고, 지금 얘기는 작년에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가지고 핵테러다, 무슨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해류를 따라 돌아오는데 4년에서 10년 걸리니까 아직 모른다. 뭐 맞습니다. 근데 해류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데가 미국하고 캐나다 아닙니까? 1년쯤 갔어요. 아무도 안전 문제에 그 의문을 제기하는 수치도 없었고 조사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행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다행이다. 그럼 안전 조치를 더해서 앞으로도 이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당내 일당으로서 입장이지. 정부를 왜 일본 공격을 안 하고 우리 공격을 하느냐. 아직 돌아오려면 멀었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의 핑계 정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거는 좋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까지 오염 후쿠시마 사법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던 민주당이 1년 딱 돼가지고 다시 핑계 정치를 하니까 이거를 문제 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으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주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